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반신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신욕에 대한 질문은 뭐 종종 하시는데요. 한의학 이론에 복무열통, 두문행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제 따뜻하게 해서 뜨겁게 해서 병이 없고 머리는 차갑게 해서 병이 없다 이런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한조결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어느 거나 이제 아래를 따뜻하게 하고 위를 시원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의 이제 원리인데요. 이건 뭐 일본에서 이제 발달한 건데 일본에는 이제 온돌이 없어서 아래를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신욕이라는 걸 밑에를 이제 뜨거운 목욕통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밑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온돌이 있어서 온돌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돌에 앉아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훨씬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다들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이제 머리도 후끈후끈하고 실내가 춥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데 뭐 문을 겨울 같은 때 문을 좀 열어놓고 뭐 무슨 전기방석이나 뭐 전기장판 이런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를 따뜻하게 하고 위에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반신욕을 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좋다. 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이 많이 나간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뭐 노폐물이 더 나가거나 또는 노폐물이 덜 나가거나 땀을 안 흘린다고 노폐물이 덜 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나가는 노폐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낸다, 버린다는 것은 한강물에서 쓰레기가 흘러가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뿌려서 이제 뭐 더러운 걸 치우는 청소하는 것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노폐물은 매일매일 생활에 생기는 것이고 그걸 매일매일 처리하며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일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팥이 고장이 나서 이제 그런 노폐물 버리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게 고장나서 작용을 못하면 일주일에 한 3번은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석이라는 것이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콩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노폐물을 버리는 일이니까 노폐물을 우리 매일같이 잘 버리고 살고 있다. 땀을 많이 일부러 흘리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만일에 괜히 쓸데없이 이제 땀을 쥐어 짜서 땀을 많이 빼면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땀을 흘릴 목적이라면 차라리 운동이 좀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도 반신욕을 하고 싶으니까 반신욕을 이제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신욕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그걸 해서 결국 건강해지고자 하는 거니까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이런 걸 평가해서 결정하면 되시는 거죠. 그럼 손해와 이익을 뭘로 결정할 거냐? 뭐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익을 보면 이제 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리고 즉 건강해지는 거고 손해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기가 나빠지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오히려 피곤해지겠죠. 졸리고 그리고 결국 그건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것이 그거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죠. 약간 나른하다. 만일에 그런데 목욕을 약간 나른해. 그러면은 손해가 약간 있는 거죠. 당장 뭐 한두 번 나른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안 된다. 누적이 되면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이제 서양의학적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문제를 그냥 조금 그냥 해소하면 될 일을 자꾸 누적시키지 마라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예를 들면 목욕을 할 때 이제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개운해지는 것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혼동하세요. 근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몸이 목욕하면 뭐 누구나 개운하니까 그건 다 개운한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기가 좋아진 거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잠이 줄어들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하고 이제 개운해서 이제 책을 봤더니 책을 보다 깜빡 졸았어. 이거는 약간 기가 손해 본 거죠. 뭐 그렇게 개운하면 자고 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로를 회복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좋지 않다. 정조를 지나치면 질병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반신욕을 하시는 건 좋은데 반신욕을 그냥 반신욕을 했으니까 반신욕이니까 남들이 좋다고 말하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걸 해서 반신욕을 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반드시 평가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는 이제 땀을 흘리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줄어들고 몸도 가볍고 건강 좋다. 이런 사람은 이걸 건강법으로 하셔도 돼요. 아마도 그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은 이제 평생 사우나를 하셨다는데 매일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우나가 몸에 맞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오늘은 이제 반신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